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코스 강의를 오늘 시작합니다. 합동연합학술어 석박사 과정 신입생 연중 모집합니다. 부활의학과 인천에서 하고요. 신학과는 서울서 합니다. 010-6304-2175로 문의해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학과, 보통 다른 대학에서 하는 대체의학이나 자연치유의학을 포함해서 부활의학이라고 합니다. 포함된 것이죠, 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전혀 다른 대학교에서 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와서 잘 배우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셀젤과 완미다, 그리고 광란의 암세포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코스는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입니다. 거래처 원장님들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제 설명을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초대할 사람과 초대하지 않을 사람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잠금 장치만 있다면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원하지 않는 방문자는 집 안으로 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안에 있습니다. 살금살금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10대들에게는 집 안팎을 오갈 수 있는 다른 방법, 즉 창문이 있습니다. 벌레, 개미, 파리, 거미, 집, 먼지, 진드기 등 여러가지 해충은 건물로 벌어진 틈, 벽의 작은 구멍, 문과 바닥 사이의 가느다란 틈새 등 집의 취약한 여러 곳을 통해 집 안팎을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즉 벌레들은 아무리 문단속을 해도 귀신같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개미나 거미가 있다면 당신은 파리채로 잡거나 쫓아내거나 물걸레로 닦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꿀에 개미떼가 몰려드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금세 개미들이 늘어나 수백 마리가 될 것입니다. 몇 마리 정도야 물걸레나 해충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수백 마리일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충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스티븐 킹이나 엘프리드 히치콕이 쓴 각본처럼 집 전체가 해충들로 뒤덮이고 말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충 박멸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충들이 집을 점령하듯이 암세포도 당신의 몸 전체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들은 지금까지 당신 몸이 따르던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잡기가 무척 어렵고 솔직히 말하면 수많은 사람을 지옥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대부분 개개의 세포는 한두 마리 개미처럼 그리 위험하지 않지만 암세포가 퍼지면 무시무시한 적군이 됩니다. 암세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공포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라기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얻은 간접 지식으로 또는 미디어에서 얻는 간접 지식으로 인지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당장 당신 몸에 암세포가 자리를 잡아도 당신은 아마 까맣게 모를 것입니다. 누구나 암세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암세포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세포가 낯선 세포임을 파악하면 곧바로 암세포를 죽여버립니다.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암세포는 근본적으로 정상세포이며 세포 안의 일부가 나쁜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암세포들은 몸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일종의 훌리건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세포에서 시작하지만 세포 내부에 무언가가 변화되면서 신체 생리에 맞지 않게 행동합니다. 물론 당신의 면역체계가 경찰처럼 이런 나쁜 세포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범죄자처럼 매우 영리해서 면역체계를 공격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죽음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100% 사망하는 암은 없습니다. 물론 췌장암 같은 몇몇 암은 생존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많은 암의 경우 매우 놀라운 완치율을 나타내며 예방까지 가능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립선 암처럼 암으로 인해 죽지 않으며 암을 없애지 않은 채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암에 대한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세포의 탄생 혹은 나쁜 세포로 변해가기, 이게 이제 세포라고 보고요. 이 그림들이 형제 오늘 정렬을 벗어나는 것 같구려. 정렬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그래 누구야 하고 짜증을 부립니다. 이쪽에서도 밀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DNA는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좋아, 너는 어때 하고 말합니다. 밀지마, 여기는 이미 꽉 찼어. 세포끼리 이렇게 투쟁을 합니다. 몸 어디에선가 일어난 일, 액트 1임. 액트 1은 몸 어딘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만화를 봅니다. 어제 자유기를 봤어. 프리레디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라는 게 있죠. 그래 그에게 보고했니? 여기 그에게라 해서 면역세포입니다. 보고했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액트 2 2장이요. 2장에서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잘생겼어. 이 머저리 아주 그냥 흉측하게 생긴 모습, 이게 이제 암세포라고 보셔야 되는데 아주 흉측하죠. 잘 먹혀들질 않네 이게 마우스가. 예. 예. 봅시다. 이게 이제 암 덩어리라고, 암세포. 나는 정말 잘생겼어. 내가 더 많아져야 해. 이제 많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가 미쳐가고 있어. 그가 혈관을 움켜쥐었어. 암세포도 혈관에서 흐르는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난 아빠와 꼭 닮고 싶어요. 이 닮는다는 것은 나도 암세포가 되고 싶다는 뜻이죠. 뭔가를 꽉 잡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 같이 한 덩어리로 암 발생하자는 거죠. 우리에게 정지란 없어. 전진, 오직 전진. 나팔 불고 피리 불고 내 수염 마음에 드냐? 수염이 이웃으로 옮겨가고 있어. 이제 암세포가 이제 덩어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액트 3. 다음은 어디야? 하니까 림프관을 통해 가자. 이제 전신으로 번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뭐 혈관을 통해 갈 수도 있어. 혈액 속에 암세포가 같이 혈류를 따라 흐르다가 적당한 곳에서 다시 정착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맥 안에서 하이요 하이요 하고 이제 난리 났어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 경찰관이 이제 나타납니다. 삑 하고 불죠. 이게 이제 면역세포예요. 그 다음에 액트 3까지 했고 액트 4 암세포야 멈춰라 하고 경찰이 총을 쏩니다. 항암제 경찰이다. 항암제로 이제 죽이는 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종양 안에서는 여기 의사가 필요해. 나 아파. 모두 잡아들인 것 같아. 이게 이제 암세포를 전부 이제 공격하고 이제 묶어뒀다 이 뜻이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잡아들이는 건 너무해. 이제 무고한 사람도 들어갑니다. 이게 암세포를 공격하면 의학적으로 그 옆에 있는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아요. 그것이 이제 무고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액트 4. 무고한 세포들은 살아남는다. 서둘러, 그렇게 늦지 않았어. 뭐가 나를 공격하는지 암세포로 이제 공격을 해버렸죠. 여기 이제 정상세포도 면역체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격을 받아요. 당신은 괜찮아요. 안심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야, 힘이 솟는 것 같아. 삶은 좋은 거야 하고 또 이제 즐거워합니다. 끝.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상식적인 거 하고 암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게, 암세포는 결국은 비정상세포입니다. 정상세포가 변해서 기형세포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분열하는데 이게 무작위로 분열을 합니다. 즉 암세포, 모세포가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뾰족하기도 하고, 이러한 비정상세포를 마구 만들어내서 번지게 합니다. 정상세포는 엄마가 꼭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딸세포만 만들거든요. 근데 암은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라다가 나중에 한 지름이 1cm 정도 커져야만이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고 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것은 약 5년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5년 지나서 병원에 가니까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고, 기타 간암, 폐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몸 안에 있는 암들은 주로 10년에서 15년 지나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5년 이런 기간 동안은 면역 체계가 수없이 싸움을 합니다. 우리 안에 뭐 면역 세포 중에 NK 세포, 자연 살해 세포, 내추럴 킬러라고 합니다. NK 세포와 면역 세포 중에 T 세포가 암 세포를 10년 이상을 그렇게 공격을 해요. 공격해서 무지하게 이렇게 면역 세포가 강해 가지고 암 세포를 죽여버리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약해지면은 아무리 암세포 벽만 뚫어도 되거든요. 송곳으로 벽을 뚫듯이 암세포 막을 뚫어버립니다. T세포, NK세포가. 그런데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뚫다가 지쳐서 그 밑에 쓰러져서 죽습니다. 면역세포가. 아무리 덤벼들어도 암세포를 이겨내질 못해요. 세포막을 뚫지를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것이 암이 발생되는 뜻이에요. 암이 발생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거의 10년 이상은 그렇게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은 1cm 이상 커져버려 가지고 병원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조기에 발견하면은 수술이나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로 100% 고칠 수도 있지만, 말기에 나타나면 전신으로 이제 번져 가지고 암이 전이가 될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나한테 상담하러 온 사람들은 말기 암 환자들입니다. 한 10년 동안 30에서 한 50명 이상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폐암이 뇌암까지 번진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 암이 전신으로 따라 번지는, 참으로 고치기 어렵고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자 저를 상담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기나 이렇게 빨리 찾아오면은 참 좋을 텐데 빨리 오질 않아요. 그때에는 병원 의사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완미당을 처음에는 하루에 4번씩 먹으라, 한 포씩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하나씩 먹고 잠잘 때 한 포 또 먹어라. 한 포가 100g입니다. 그렇게 완미당을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루에 4번 먹던 걸 3번, 또 가서 보니까 더 좋아졌다. 그럼 2번, 그 더 좋아졌다. 1번, 이렇게 해서 약 6개월, 1년 이상을 완미당을 계속 먹으면서 병원 가서 진단 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의사들이 병원에서 하는 방법 외에는 일체 다른 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결국은 의사 말로 말만 듣고 그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권해도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포기했을 때에 마지막 말기 환자가 되어 죽어가기 한 2달, 3달 전에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때도 늦진 않아요. 늦진 않지만 너무 말기에 오면 안 되는 건 뭐 뻔한 것이지만, 그나마라도 제 말 믿고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은 완미당으로 완벽하게 암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젤이 필요합니다. 어느 부위가 암이 전신으로 번졌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한증을 전신에 바르고 한증을 해주셔야 되고, 힘이 없어서 못하면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하셔야 되고, 그다음 전신에 암이 전이된 게 아니라 어디 폐암이면 폐, 간암이면 간암, 한 부위만 그렇게 암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셀젤을 그 부위를 찾으세요. 그래 그 피부에다가 간 있는 부위, 폐가 있는 부위에다가 2-3시간 간격으로 계속 발라줘야 됩니다. 발라주면서 완미당을 처음에는 4번, 그 다음에 좋아지면 3번,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된다. 셀젤과 완미당만 있으면 아무리 심한 암도 해결이 된다는 것을 꼭 믿고 주위에 불우하게 결국 죽어가는 사람 방치하지 마시고
소개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십시오.